99%를 위한 김윤경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생생경제 진행을 맡게 된 김윤경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경제매체 뉴스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경제기자로 일해온 지 올해로 17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경제라고 하면은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시각에서 봐야지 될 것인가, 왜 이런 현상과 결과가 나오는 건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 삶의 갈피마다 스며들어 있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따뜻하면 좋겠지만은 또 냉철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생생경제 모토는 99%를 위한 경제입니다. 1%만이 아니라 다수인 99%가 알면 힘이 될 수 있는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저도 배우고 또 힘이 되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경제 핫 이슈로 준비한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때마침 삼성그룹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6,000개를 마련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0%라는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또 실질적으로 고용에 도움이 될지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있습니다. 스파게티 그릇을 일단 만나게 되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면발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을 하게 되면은 원산지 규정도 다르고 또 통관 절차도 다르고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서 비용과 또 혼란이 생기는 점을 지적한 용어인데, 양자간에 맺는 FTA도 아니고 12개 나라나 참여하겠다고 밝힌 다자간 FTA, TPP라는 새로운 무역협정이 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TPP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오디오, 아빠에겐 TV, 아이에겐 동화.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네, 오늘도 증시 상황 어떤지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반등 하루 만에 1970선이 붕괴가 됐네요. 오늘 시장 상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이 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1,900억 원, 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6,000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 31.92포인트 1.60% 하락해서 196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으로 대내외의 불확실성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한 340억 원 정도 매도 네. 우위를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들도 전체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네. 상대적으로 조정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5.13포인트 하락해서 50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달가운 시선을 보내진 않았다, 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항상 좀 이끌어주는 전차 군단이 오늘은 좀 배신을 했다라고 해야지 될까요? 하락세 보였네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끌어줬던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네. 그동안에 시장을 잘 방어해 주었고 지수가 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준 게
전기, 그다음에 화학, 네. 자동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면 많이 오른 종목부터 모난 돌부터 정을 맞게 된다라고 네. 보면은 이런 종목들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웠다. 뭐 하지만 여전히 실적을 근간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만한 업종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투매가 계속 이어진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 점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하락세를 전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업종 대부분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나 또 업종이 있으면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전형적입니다. 이렇게 네. 장이 많이 빠질 때는 시장을 방어하는 업종인 전기가스가 유틸리티라고 하죠. 네. 이것과 통신업종은 뭐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하면서 이 수익률에 플러스를 내주었지만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 집 자체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가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가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은 늘 그랬듯이 지수 방어 업종은 양호한 수익률, 그리고 시장에 좀 민감한 운수 장비나 전기전자 업종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또 전형적인 일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고 또 옵션 만기일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네. 투자 심리나 아니면 기술적 흐름이 좀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내일 네. 옵션 만기일 있지만 이 자체로서 큰 이벤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금통위가 있지만 여전히 뭐 그 공매 네. 기준금리를 네. 죄송합니다. 기준금리를 뭐 건드릴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늘 돌아오는 이벤트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 네. 오히려 해외 증시가 다시 우리에게 반등을 줄 만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네. 지금 같아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그 훼손된 심리, 또 기술적으로 좀 악화된 모양새, 이것이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증시 항상 좀 쥐곤드는 게 외국인 같은데요. 한때는 또 굉장히 오래 사서 주목이 됐었는데 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좀 팔까요? 글쎄요, 뭐 사실은 뭐 살 때도 이유를 잘 몰랐고 네. 이제 팔 때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팔고 있으니까 네. 뭐 언제까지나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네. 그냥 정성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많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실적에 대한 실망이 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네. 적용해 보면 기술적으로는 한 1950선,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1930선 정도까지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 올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팔아도 크게 어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금융당국이 금융사 고액 연봉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사실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금융권의 해묵은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또 은행, 보험, 뭐 증권사 이렇게 65개 금융사의 이 보수 체계를 점검을 해 본 결과 네. 영업 실적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CEO 연봉이 늘어나는 이런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들 받는 걸로 나타났나요? 예, 작년에 이제 금융 업종별 평균 연봉을 보면은요, 네. 지주사들이 보통 15억 정도를 받았고 CEO가 네. 은행은 10억, 또 금융투자사는 11억, 보험사 10억 원 정도고요. 네. 그중에 좀 더 많이 받는 금융사들만을 놓고 보니까 금융지주사 대충 한 21억, 은행 많이 18억, 받네요. 예. 네, 증권사 16억, 보험사 20억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직원들하고 뭐 수평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직원 연봉의 20배, 많게는 26배까지 이제 받는다는 건데, 네. 일부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 네.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뭐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회장이 35억, 사장이 25억을 받았고요. 네.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회장 조정호 회장이라는 분인데 네. 전 회장이죠. 근데 이분은 물론 오너입니다. 오너이긴 한데 지주사에서 11억을 받고 증권사에서 28억 원을 받고 보험사에서 50억을 받고 그래서 총 89억 원에다가 47억 배당금까지 네. 물론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일부 포기한 금액도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네. 성과가 좋으면 연봉을 많이 받는 건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IMF 이후에 IMF 제재 이후에 이제 성과 보수 체계가 바뀌면서 CEO들한테는 좀 더 많은 성과 보수를 주는 게 뭐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도입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게 무슨 국민 정서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성과가 좋으면 뭐 많이 받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네. 여전히 많이 받고 네. 뭐 직원들 급여는 거의 동결 이제 이런 상태인데 CEO들은 여전히 인상된 금액을 받고 그러니까 네. 성과에 연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자체가 사실상 고정급처럼 지급이 되는 그런 네. 명백한 도덕적 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마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월가에서도 이 살찐 고양이들에게 너무 많은 네. 것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또 스리슬쩍 맞습니다. 또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정말 성과에 연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하게. 네. 예. 그리고 또 금융당국이 금융사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암행 감찰을 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일종의 암행 감찰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처럼 금융당국 직원이 이제 손님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과연 이 불안전 판매라든가 또 규정에 위반되는 판매 사례는 없는지 이걸 이제 점검하는 건데요. 네. 매년 쭉 해오긴 해왔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650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 미스터리 쇼핑 암행 감찰을 했고요. 네. 2010년에는 600개, 2011년에는 1,050개, 작년에는 2,000개 정도를 했고 이번에도 2,160개 정도의 점포를 대상으로 암행 감찰을 12월 말까지 지금 시작한다는 건데 네. 이번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동양증권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회사채를 예. 신용등급이 나쁜 이 회사채를 사실상 이 정상 채권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판 예가 네.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융권에 꽤 광범위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좀 더 많은 점포들을 대상으로 암행 감찰을 벌이고 있는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그냥 형광펜으로 쓱쓱 사인해주고 사인해라 이런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알 수 없는 분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게 일반 뭐 예금이나 적금 상품은 특별히 네.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요. 이제 투자 상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펀드라든가 네. 변액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른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예.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 위험성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네. 수익 부분만 강조를 하고 파니까 이제 네. 문제가 항상 되는 겁니다. 항상 가장 많이 냈던 수익률을 또 강조를 하게 그렇죠.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도 상임감사 중에서 낙하산 행사가 반이 넘는다. 좀 우울한 소식들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공기업 상임감사 가운데 10명 중 6명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다. 네. 사실 공기업 감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영진의 어떤 독단이라든가 잘못된 결정을 옆에서 견제도 하고 네. 또 직원들의 어떤 내부적인 비리라든가 이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만들어져 뭐, 있고. 네, 예. 땅 짚고 헤엄치는 네. 뭐 그런 자리처럼 여겨져가지고 전문성도 별 필요 없고 네. 그냥 임기만 채우면서 예우만 받는 그런 자리처럼 인식이 되어 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각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처럼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는 건데 네. 이번에 공기업 22개사가 이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라고 하죠. 여기에 네. 이제 공시한 정보 등을 종합해 보니까
22개 공기업 상임감사 가운데 10명 정도가 이른바 정치권에서 몸을 담은 적이 있는 그런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세 개의 공기업 감사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출신들이 있고 또 주택보증이라든가 관광공사, 마사회 이렇게 한 7개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당인, 주로 여당이겠죠. 네. 정당인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많고 또 다른 데들은 군이나 경찰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많고 물론 이런 데서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로서 부적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거기서 또 경력이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양새로 본다면은 이거는 사실 시체말로 정권의 어떤 줄을 타지 않고서는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네. 때문에 본인이 와서 얼만큼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려오는 모양새 자체는 네. 어쨌든 이 보기 좋거나 정상적인 모양새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성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져보는데 참 역시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늘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네. 언론에서도 늘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참 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들의 낙하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동 임대료 얘기, 항상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이런 것들 통계가 나올 네. 때마다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임대료 어느 정도 됐나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명동이 세계에서 9번째로 비싼 상권이라고 꽤 합니다. 비싸네요. 예. 예,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라고 이제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최근 1년 동안 64개 나라 334개 주요 번화가의 이 임대료 추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명동이 평방미터당, 네. 평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월 평균 임대료가 한 75만 원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명동 네. 전체가 그렇다는 거니까 명동 요지의 땅은 훨씬 더 물론 비싸겠죠. 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 6.4%가 올라서 세계 9위라고 그러고요. 네. 임대료가 참고로 제일 비싼 데는 홍콩의 코즈웨이 베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309만 원 정도 된다고 꽤 합니다. 비싸네요. 예. 우리가 제일 통상 비싸다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뉴욕의 5번가 네. 피스 에베뉴라는 데인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네. 뉴욕 5번가는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샹젤리제라든가 일본 도쿄의 긴자거리라든가 이런 네. 게 있는데 우리가 9위인데 글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력 수준이라든가 또 경제 규모라든가 소득 수준에 비하면 우리가 세계 9위에 톱10 안에 들어가는 상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네. 글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여기에 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좋긴 한데 좀 확실히 우리나라 임대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항상 좀 소득 대비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높죠? 부분이 많고요. 예, 네.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걸로 꼭 보여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항상 좀 상위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생생경제 1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생생경제. 이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YTN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저희가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생생경제. 지난 6월 4일이었죠. 고용률을 70%까지 달성을 하겠다.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왔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오늘 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경영학부의 이지만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 말만 들으면은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란 그 근로자 자신이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과 가정 그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일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와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본인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일단 향후에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네. 대략적으로 좀 방안을 내놨는데 공공 부분은 아마도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되는 부분일 텐데 네네. 민간 부분은 목표는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실 그 방한함 장관님께서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 4,000명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한 9,000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세제 혜택이겠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10,000명 정도 일자리를 올해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 부문만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 정부가 2017년까지
23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률 70%를 올리겠다는 건데 네. 이 중 92만 개를 시간 선택지 일자리로 지금 충당하려고 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발표한 공공부문 공무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총 합이 13,000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나머지 90만 개 네. 결국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자발적으로 나서줘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세제 혜택 조금 준다고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마침 또 삼성그룹이 일자리 6,000개 네네. 오늘 또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네. 재계가 좀 이런 거는 앞다퉈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분위기인가요? 사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네. 실행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측면은 일단 정부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기업을 유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정부 정책 호응한 결과이죠. 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들이 효율성이 낮다면 일시성에 불과하겠죠. 네. 기업은 당연히 시간 선택지 일자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면 네. 장기적으로 그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듯 삼성그룹 사례처럼 그 사실 기업들이 그 개발 지원이라든지 사무 지원, 생산 지원 등 이 지원 업무 특정한 직무에 한해서는 네. 전일제 일자리 한 사람이 9시에 와서 5시까지 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오전에 9시에서 12시 그리고 오후에 1시에서 5시까지 네. 이렇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나누어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지금 민간 기업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호응과 효율성 측면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의 결과로서 삼성그룹도 이렇게 네. 채용을 확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해서 시간을 선택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네네. 기존의 정규 직원들이 받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혜택을 받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사대 보험이라든지 또 임금 네네. 수준도 낮을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지금 시간 선택지 일자리에 있어서 그냥 그 실질적인 논쟁점입니다. 네. 근로자 입장,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고용 보장과 4대 보험을 네. 완비해달라. 그리고 그렇죠. 임금 수준도 정규직에 준하게끔 해달라. 예. 이런 데 반하여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간 일자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노사가 현명하게 합의하고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지 네. 지금 이걸 고용보장, 4대 보험, 임금 수준을 완비한다면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에 호응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측면은 노사가 슬기롭게 풀어야 될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상당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시기는 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잘 되는 그런 네네. 부분이 슬기롭게 좀 진행이 돼야지 될 텐데 네네. 그래도 또 정규 직원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나보다 적게 일하면서 시간을 네. 선택해서 일하면서 나랑 혜택은 또 똑같이 받는다라고 네. 하면은 또 약간의 좀 마찰을 빚을 수 근데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예. 지금 노동시장에 보면 많은 네.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네. 중장년 남성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물론 뭐 더 좋은 근로조건, 처우 그리고 임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죠. 네. 그러면 우선 일자리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뭐 고용 보장이라든지 4대 보험, 네. 임금 이 수준은 차차 노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네. 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먼저 앞세운다면 네.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작점은 잘 찍었고 네네. 시작을 해가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협의가 상당히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시작을 한 네. 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이 정대된다면 당연히 네. 시간 선택지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러한 네. 뭐 다양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 인상이 수반되는 거 당연한 결과이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네. 노동시간의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게 또 우리가 IMF 때 겪었던 것처럼 네. 해고가 쉽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기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근로자 측면에서도 무조건 매력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문성을 네,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네. 상당히 좋겠지만은요. 네네.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네. 결국 임금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계적인 측면보다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네. 자신이 그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된다든지 네. 그리고 일과 학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네.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전일제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시장 수요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를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수요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봤었는데 네네. 중장년층에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었지만 예, 오늘 삼성그룹 보니까 아마 일정량을 그렇게 이렇게 중장년층에게 할당을 하겠다라고 네네. 했던데 그런 식의 발표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예. 그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정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정년 60세가 법제화되었죠. 예. 60세 은퇴를 한다고 하여도 네. 지금 실질적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40년을 더 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 60세인 장년들이 건강 상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좋습니다. 좋고요. 예. 그렇다고 따진다면 사실 점진적인 그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전일제로서 일을 하더라도 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점진적인 은퇴 설계라는 측면에서 장년층을 위한 시간 네. 선택제 일자리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실버 네.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네, 되니까. 그래서 경력 단절 예. 여성과 지금 중장년이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그 고용부 브리핑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네네. 평가가 있었던데 네네. 우리나라와 좀 그 다른 환경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 사실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 네. 그리고 노동시장 특성을 볼 때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이 있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네덜란드처럼 저성장 시대 그리고 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네. 현상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최우선 정책이 바로 고용률 향상 정책입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고용률 64%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률을 70%까지 정대시키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네덜란드 사례를 한번 참조하는 것이지 네. 우리가 네덜란드 사례와 경제 산업 구조가 같니 다르니 이런 네. 측면도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식에 맞게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의 네. 말씀이시겠죠? 네. 저도 이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리를 네.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조금 더 이제 바라시는 점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더 있을까요? 그 사실 시간 선택지 일자리 창출이란 건 너무 정부의 그 국정과제 고용률 네. 70% 달성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건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양극화 그리고 계층 간의 사회 갈등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시간 선택지 일자리를 선호하는 우수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중장년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맞는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만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도 불가능하죠. 네. 그럴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양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지 임금이라든지 처우 개선만 놓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실상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개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을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새로운 하나의 고용 형태로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려도 많지만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또 많은 문제들만 지적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 경영학부의 이지만 교수님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님이 들려주시는 시간이죠.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입니다. 요즘 유료로 재무설계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 재무설계라는 게 말만 들으면은 뭐 그냥 내 재무 상태를 점검을 하고 앞으로 설계를 해주겠지
싶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주의할 점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른 살림의 박미정 센터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무설계,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다들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네. 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간단히 좀 네.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100세 인생 시대가 열렸다고들 하죠. 네.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싶다. 네. 그러기 위해서 사는데 돈이 드니까 이제 네. 재무적 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가늠해보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재무적 계획을 세우는 일, 이것을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네. 이 사회 초년생의 경우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요. 여태까지 이제 학업을 열심히 하고 마치고 나서 경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네. 내 집 마련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요. 네. 자녀도 낳아야 되고, 은퇴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래서 현재 버는 돈으로 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 미리 네. 좀 생각해 보고, 저축 계획을 좀 수립해 두게 되면 이런 미래의 불안정이 아니라 이제 안정을 조금 도모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그래요. 과거에는 성실하게만 산다면 이런 전제가 있다면 재무설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네. 월급 꼬박꼬박 모아가면서 다들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네. 그렇게 해도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재무설계 없이도 다들 잘 네.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변했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농사일을 하시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시든 사무일을 보시든 간에 네. 각자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돈 벌고 네. 건강하게 살면 되는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사실 평균 수명도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전후 시대를 거쳐서 개발도상국 시대를 너무 빠르게 건넜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객관적 지표로 보자면야 발전을 많이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급격한 변화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근데 많이 겪고 있고요. 예. 지금도 사실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변화라는 게 사실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삶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예를 들자면 IMF 구제금융은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아는데요. 네. 그때 구제금융 사태를 이제 대한민국에 겪게 되면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건실하던 사업체가 도산하는 것도 보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는 경험도 하고 네. 집값이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오를 줄 알았는데 폭락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은행이 파산하는 경험도 그렇죠. 했어요. 예.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네.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다 예.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네.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네. 또 이게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그랬죠.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제 부채를 짊어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 선택했던 사람들은 집값 올라갈 때 이제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나만 이루고 사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다 보니까 원칙을 좀 잃어버렸달까요?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이게 내 삶은 아니구나. 그렇죠. 원칙 자체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의심들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껴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또 경험치로 보니까 대박 날 것 같다고 해서 금융상품을 골랐는데 예. 그것도 그런 재테크도 또 원금 손실이나 여러 가지 또 굉장히 피해 사례들이 많고요. 네. 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 이 만성적 저금리 시대잖아요. 이제 네, 금리가 이제 그렇죠. 크게 높아질 일은 많지 않을 거고 버는 돈도 뻔한데 네. 100세 인생 시대를 전반적으로 잘 부양하고 살아가는 것, 즉 먹고 사는 그런 기본에 충실하게 사는 것만도 네. 이 보통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네. 시작한 것이죠. 예, 정말 오래 사는 게 리스크가 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재무 설계를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시대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내 돈 또 그 다 잃게 하진 않을지 실제로 네. 이번에 동양 사태 때도 또 그랬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좀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네, 뭐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음으로 양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사실 시작이 주로 보험 설계사분들이 네.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 초창기 역사의 시작입니다. 네. 이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사람들이 뭐 현재 발생되지도 않은 뭐 조기 사망이라든가 뭐 암에 걸린다든가 이런 위험에 대비하느라고 보험을 가입하고 네. 또 10년, 20년 후에 목적 자금을 준비한다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 설계라는 합리적 프로세스를 가지고 먼 미래를 좀 준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합리적 설득이 이루어져야지만 금융상품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상담의 프로세스였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는 이게 뭐 취지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무리한 상품 가입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든지. 네. 그리고 뭐 저축인 줄 알고 중간에 해지하려고 봤더니 뭐 너무 떼이고. 찾을 수 예.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네. 예. 이런 사실 의도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재무설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고 노력과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무료로 진행한다는 것은 위치상 맞지 않습니다. 네. 그 노동이 상대방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도 드리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재무설계 자체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하고 네.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이제 금융상품 가입이나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을 없애고 네. 이렇게 재무설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뭐 예. 금융상품을 뭐 추천한다고 해서 다 뭐 나쁜 회사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무료로 진행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추후에 지불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아무래도. 것이 사실 큰 차이죠. 예, 그러니까 무료로 받는다고 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문가라면 그 지식과 네. 정보를 우리에게 이제 고가에 파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기도 하고 무료로 네. 내 돈을 불려준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왜 해줄까요? 나를 위해서. 네. 그렇죠. 복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그럼요. 재무 설계를 받으려고 이제 하게 된다면은 그 몇 네. 가지는 좀 명심을 하고 받아야지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크게 보자면 이제 재무 설계는 사실 굉장히 그 획기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내가 돈 벌고 뭐 저축하는 여력이 뻔한데 뭘 획기적인 뭐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네.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게 될 내용들은요. 그 내가 현재 벌고 쓰는 돈에 대한 통제 능력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좋은 금융상품 이런 건 나중 문제고요. 네. 그 지금 쓸 돈 관리가 돼야 나중 쓸 돈의 여력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열심히 저축하다가도 중간에 깨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지금 쓰는 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뭐 이변이 없는 한 버는 돈 뻔한데요. 그렇죠. 뭐 예, 한도 끝도 없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나중에 대한 준비를 하려다 보면 지금에 대한 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정해놓고 쓰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삶의 연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자동차도 왜 연비가 다 다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연비를 좀 파악하고 이걸 네. 통제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저축여력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그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아시고 네. 재무설계에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연비라는 표현이 상당히 귀에 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네.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적절하게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점점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라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예, 네. 정말 성실하게 많이 답이 아닌 그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님이셨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앞서 시간제 일자리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0428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부인데 오늘 시간제 일자리 뉴스가 귀에 들어오더라. 부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또 YTN 라디오 앱 예스에서 조삼등님께서 새로 오신 김윤경 기자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쓴소리 단소리 진실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